조금 좀 그 경기를 보는 내내 좀 안타까움이 좀 많이 드는 그런 경기들이 되더라고요. 예. 네. 전강 후야. 전강 용두 3위. 물론 뭐 2차전에서는 마지막에 동점 홈런이 나오긴 했지만 마치 이긴 것 같은 동점 홈런. 초반에는 우리가 이긴 것 같은 맞아요. 분위기였는데. 그러니까. 초반에는 분위기가 계속 좋았어요. 초반에는. 네. 예, 중간부터 이제 약간 이 쎄한데 이러면서부터 이제 일그러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가장 크게 이제 팬들이 느끼는 건 4사구를 23개나 내주는 건 조금 좀 그렇지 않냐. 이게 국제 대회인데. 그것도 국가대표인데. 그러니까요. 네. 그 부분을 좀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고 한간에서는 좀 ABS에 너무 우리 선수들이 좀 적응이 돼서 그런가 뭐 심판 탓도 하는 분들도 좀 계시긴 한데 네. 우리가 오늘 첫 주제로 이 우리나라 야구의 현재 명과함을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일단 저는 타선 쪽에서는 오. 주눅 들지 않고 공략을 잘하던데요. 일본 타자들은, 일본 투수들은. 네. 예, 이 부분이 우리가 이번 대회에서 가장 네. 큰 소득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두려움 없이 우리 젊은 타자들이 예, 일본 선수 뭐 일본에서도 사실 쉽지 않은 투수들이 나왔는데 예, 거기서 이제 이 성공을 하면서 예, 특히 뭐 이 사진이 나오지만 네. 안희민이라는 이 슈퍼스타가 이제 탄생을 했습니다. 이 안현민 이름 세 글자를 각인시켰던 이번 대회였던 네. 것 같아요. 강한 2번. 네. 그렇죠. 네. 예, 사실 안현민 선수가 뭐 우리 이제 신인왕 후보기도 하고 그렇죠. 시즌 중반만 하더라도 MVP 경쟁도 한다를 그렇죠. 할 정도로 성장을 했는데 다만 만약에 이제 이 컨디션이 저하가 돼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 대회에 참가를 해서 결과가 좋지 않았다. 안현민 이 커리어에서는 사실 내년 WBC 대표팀에 안 뽑힐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만약 이번 네. 대회에서 안타 하나도 못 쳤다.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는 내년에 안현민을 뽑아야 된다는 여론이 없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안현민을 안 뽑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맞아요. 이제는 안현민 선수는 그냥 WBC 이제 대표팀 명단 굳은자로 그냥 박혀 있는 2번 우익수. 이 상황이 돼버렸고 아니, 일본이라면 다 네. 마찬가지고 네. 안현민을 그냥 생각을 하겠죠. 심지어 일본 투수들이 둘째 날부터 2차전 경기 때는 네. 약간 피해가는 듯한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경계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 원래만 네. 뭐 3개가 네. 나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끝나고 나서 바로 홈런 또 쳐버렸어요. 승부하니까 홈런을 쳐버리니까. 그러면서 거의 한국의 스탠튼이냐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아주 또 심지어 이제 일본 감독도 메이저리그급 타자다 이런 그 뜨거운 찬사를 보내면서 더 관심을 좀 더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 우리가 한일전 하면 항상 이치로가 타석에 등장하면 굉장히 긴장이 됐잖아요. 맞아요. 어떤 공도 다 쳐낼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치로는 사실은 뭐 이 장타자가 아니라서 이 안타 위주의 이제 그런 타격만 나왔고 우리가 조금 더 겁을 냈던 거는 이제 마쓰이 히데키라든지 히데키. 이런 홈런 타자들. 그렇죠. 그리고 또 한일 슈퍼게임 할 때 이제 91년에 오찌아이 뭐 이런 선수들 이 홈런 타자들은 그냥 툭 건드리면 맞아요. 넘어갈 것 같으니까 이 공포의 타자였지만 일본은 이제 우리 이제 한국에 이제 거포 계보가 있지만 이승엽, 김태균, 그 다음에 이제 안현민이 아닐까 안현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특히 뭐 지금 안현민을 필두로 해서 어제 동점 홈런 때려냈던 김주원 선수도 그렇고 그리고 사실 송성문 선수도 홈런을 때려냈었고 또 문현빈 선수 타격감이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네, 뭐 억울하게 좀 이게 아웃도 되는 케이스도 왜 자꾸 있었는데 문현빈한테만. 예, 어쨌든 그 부분에서 좀 분위기가 문현빈 선수 출루를 하고 우리가 점수를 또 뽑고 했으면 또 달라졌을 문제이긴 하지만 뭐 그거는 지나간 거고 맞아요. 이 안현민 선수는 정말 이 정도 선수였어라고 우리가 그렇죠. 확인을 한 게임이라고 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확실히 타자들은 세대 교체가 좀 많이 됐다. 그리고 기대감이 좀 더 올라간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네. 저는 안현민 선수의 그 이 상단에 그것도 뭐 홈런 그냥 홈런이 그렇죠. 아니라 타구 속도가 뭐 178km가 나오고 이제 그 홈런이래 이 상단에서 꽂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홈런을 봤을 때 1991년 우리 한일 슈퍼게임 할 때 그때 우리가 정말 일본한테 완전 당했거든요. 딱 한 점인가 했죠. 첫 게임에 우리가 이제 8대 3으로 지는데 8대 2로 지고 있다가 김성환 선수가 경기 후반에 투런이구나. 이라부 선수한테 맞아요. 이라부한테 때렸어. 일본 최고의 이제 빠른 볼 투수였죠. 나중에 메이저리그까지 그렇죠. 갔는데 지바롯데 소속인데 이라부를 상대로 김성환 오리궁대이가 맞아요. 홈런을 쳐서 상단에다 꽂았거든요. 네.
졌지만 그거 하나로 우리가 위안을 삼는. 그게 거의 9회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 이게 네. 아니 그때만 해도 사실은 우리가 뭐 차이가 난다 그랬지만 그게 거의 이제 실질적으로 한일 야구가 제대로 맞붙는 첫 번째 이벤트였기 때문에 네. 사실 보면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던 게임이에요. 네. 야, 우리 선수들이 네. 일본 투수의 공 저렇게 못 친다고? 그 포크볼에 다 그러니까요. 날아가는 추풍낙엽처럼 다 날아가는. 떨어졌는데 그나마 김성환 선수가 홈런 쳐서 진짜 명예를 그러니까. 좀 올려줬던 조금 기억. 자존심을 세웠죠. 맞아요. 저는 그 홈런이 생각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왜 이 생각이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국제대회 할 때는 2000년대에는 이승엽 선수가 거의 다 결정적인 홈런들을 맞아요. 쳤잖아요. 이제 우타 거포가 좋다고. 이제 그렇게 이 도쿄돔의 상단에 꽂는 홈런을 때린 그러네요. 것은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러니까 그때 이제 김성환 그러네요. 선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김태균 선수가 김태균. 2009년 더블 네. BC 때, 네. 예, 그때 그 광고판을 거의 때리는 그 홈런이 있었잖아요. 그 언저리일 텐데 우리 장종원 선수가 네. 도쿄돔은 아니었고 네. 홈런을 하나 때려내긴 했어요. 그렇죠. 슈퍼 시리즈에서. 그 그죠? 슈퍼 게임에서 네, 슈퍼 가서 게임에서. 그 구장이 지방구장이었는데. 맞아요. 지방구장인데. 나가라가 왕가 음. 하여튼 그 구장인데 그 구장이 생기고 나서 처음으로 그 지점까지 갔다고 해서 지금도 그게 뭐 약간 비석이 서 맞아요. 있는. 그거 있다 그랬어요. 그 장종훈 코치하고 저번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후에 한번 그 가봤대요. 그래요? 아직도 있나 싶어 가봤는데 아직도 있더라고. 그런 이야기도 있긴 있었죠. 맞아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오른손 거포가 진짜 도쿄돔에서 홈런 친 게 많지 않네요. 그래서 저는 네. 그 기억이 도쿄돔에서 저만한 홈런이 나온 게 누구지 했을 때 김성환, 그렇죠. 김태균, 그렇지 안현민 이렇게 계보가 가는구나 아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는 정말 우타거포 계보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하여튼 타자들은 굉장히 잘 적응을 했다. 사실은 올라온 투수들이 기본 뭐 150을 던지더만요. 좋은 투수들 많이 154, 나와서. 155 막 이렇게 던지는데 주눅 들지 않고 적응을 참 잘했는데 안타까운 건 우리 투수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타자들이 이런 타격들 이 150km 대 공을 이제 치는 우리가 홈런 4방 때렸잖아요. 그렇죠. 일본은 홈런 한 방이고 네. 우리가 어떻게 보면 홈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더 파워를 보였다 볼 수 있는데 노시환, 문보경 이런 선수들이 아직 보여주지 못했지만 네, 맞아요. 우리 타자들 젊은 타자들이 결국은 우리 젊은 투수들의 빠른 볼에 이제 적응을 하면서 그렇죠.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음. 저는 그 생각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일본의 불펜 투수들 나오는데 다 150 던지잖아요. 그럼요. 네. 160 가까이 다 던지니까 맞아요. 야, 저 볼을 어떻게 우리가 쳐 했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 젊은 선수들 고교 갓 졸업한 네. 이 젊은 연건들이 이 150 중후반을 던지는 투수들이 많다 보니까 이 공을 공략을 해서 했던 그 감각이 네. 결국 타자들이 홈런을 치는 그 원동력이 됐고 근데 이 우리 투수들이 이제 문제는 이 스피드는 생겼지만 파워와 스피드는 생겼지만 결국은 이 정교함 제구 네. 문제를 이번에 숙제를 또 남긴 또 대회라고 볼 수 있겠죠. 사사구 23개 이 제목에서 딱 느껴지는 이 스트라이크 못 던지는 한국 야구 이 정도는 사실 우리가 아닌데 네. 뭐 원인을 어떻게들 두 분은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실점의 상당 부분이 자꾸 밀어내기로 나오는 거에 이제 짜증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네. 볼 카운트 싸움을 잘 못하더라고요. 일단은 그 적응을 못한 것 같아요. 심판존에 대한 적응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계속 저희는 ABS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렇죠. 것 같고 선수들은 이거 우리 원래 뭐 KBO 리그였으면 잡아줬는데 자꾸 여기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왜 박혜민 선수가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차피 해외 대회 나오면 맞아요. 조는 다 달라지고 네, 사람마다. 심판마다 성향도 있고 그거를 빨리 적응해야 되는데 거기에 적응한다기보다는 자꾸 이제 우리 ABS면 잡아줬는데 자꾸 이런 생각들 그렇죠. 때문에 좀 이제 거기에 적응을 못했다. 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여러 이유를 대자면 뭐 또 여러 또 다른 이유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심판의 존이 말씀하신 대로 네. 굉장히 좁고 또 사람이 보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네, 일관되지 않은 그런 존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저도 어제 경기를 두 채널에서 이제 네, 봤는데 이 한쪽 채널에서 그냥 처음부터 쭉 보다가 그다음에 또 집에 가니까 다른 채널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쭉 보는데
오성원 선수가 한 이야기도 있고 이제 이대호 선수가 한 이야기도 있는데 이대호 선수는 메이저리그 심판 존이 이렇게 좁아요라고 하니까 아닙니다. 저렇게 안 좁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특정 심판 이번에 주심으로 온 두 분이 네. 유난히 심판 이 스트라이크 존이 사실 좁았던 건 사실이고 맞아요. 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제 본래 12개를 허용을 했지만 네. 일본도 9개를 허용했어요. 맞아요. 이 부분은 그럼 일본 투수들 재구가 없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 투수들이 정말 페넌트레이 있을 때 물론 재구가 좀 흔들리는 이 연건들이 좀 네. 있긴 있었죠. 근데 뭐 조병현이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은 사실 볼넷이 많은 선수가 그렇죠. 아닌데 그런 부분들 이 컨디션에 따라서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스트라이크 존이 분명히 작용을 했겠고 네. 또 이 공인구도 사실 무시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롤링스 그 미국 공이니까 이걸 국제 대회를 많이 해본 선수들은 그래도 몇 번 던져보면 네. 이게 이제 감각이 생기는데 우리 선수들도 미리 지급된 공을 던져보긴 했지만 사실 국가대표 경험이 그리 많지 않은 투수들이 그렇죠.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본 투수도 그렇고 우리도 조금 미끄러지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았을까. 어쨌든 존과 심판은 일본이나 우리랑 똑같죠. 똑같다는 점이죠. 그만큼 그렇죠. 차이구나. 네. 네. 근데 이제 대개 보면 우리 선수들이 보니까 리그 때는 ABS를 통해서 높게 들어가는 이제 그 변화구 특히 이제 주로 커브가 많은데 그 공 그리고 이제 약간 하이존 공략했을 때 이게 이제 스트라이크 선언이 안 되니까 약간 좀 당황하는 티가 나더라고요. 그렇죠. 투수는 이제 저 코스에 넣어서 이제 내가 스트라이크 잡아야지 해가지고 던졌는데 분명히 우리나라에서는 들어가고 손을 들어줘야 되는 그 코스 내가 생각할 때는 정확하게 그렇죠. 들어갔어. 네. 근데 그걸 안 잡아주니까 이제 멘붕이 오는 거죠. 네. 그러다가 또 다른 코스를 던져봤는데도 안 잡아주고 그 한두 개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는 한 군데 던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니까 그러다가 이제 맞기도 하고 볼넷을 주고 이런데 어쨌든 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네. 결국 내년 WBC도 사람이 판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요. 네, ABS가 없는 상태에서 맞아요. 이 선수들이 이 경험을 통해서 내년 WBC에 대한 전략을 다시 짜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간에는 지금 우리 저 투수들의 평균 나이가 22세인데 좀 국제대회 경험이 있는 투수들이 참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이제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들 보셨는지 궁금하나요? 일단은 보면서 스트라이크를 던질 수 있는 투수가 그 가야 되나? 두 선수한테 좀 미안하긴 한데 김진성, 노경은 어디 있어? 약간 저는 그랬거든요. 저는 그랬어요. 그 두 선수 와야 된다라는 얘기보다는 김진성, 노경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기분 탓인 줄 계속 약간 그렇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그렇죠. 네. 약간 그래서 좀 베테랑의 그 뭔가 그 딱 핀치 상황에 저 둘을 자꾸 생각하게 만들더라고요. 네. 네. 지금 이제 유지현 감독이 네. 베테랑 투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입국하면서 얘기했군요. 네, 귀국하면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그리고 마운드가 이제 탄탄해져야 된다. 네. 그리고 스트라이크를 던져야 된다. 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결국 재구가 되고 경험이 많은 선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본인이 느꼈다는 거죠. 젊은 선수 가능성만 가지고 네. 구위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니까 이런 상황에서 스트라이크 안 잡아줬을 때 멘붕이 와서 계속 볼볼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랬을 때 빨리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것은 역시 경험이 많은 선수가 하지 않을까 그렇죠. 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이번에는 사실 이제 평가전의 의미가 좀 강하기 때문에 어찌됐건 이제 WBC 본선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좀 더 경험 있는 선수들이 참가할 가능성이 있는데 뭐 사실 이제 불펜에서는 그래요. 뭐 김진성도 있고 노경도 네. 있는데 사실 이제 선발 자원급에서도 좀 누군가 나와주면 좋은데 뭐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또 김광현, 유현진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데 또. 그 외에 누가 있냐고요 지금? 그렇죠. 고영표? 네. 네. 사실 그렇게 따져보면 사실은 선발로 경험 있고 길게 던져줄 수 있는 투수가 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유지현 감독이 베테랑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제 유현진이라든지 김광현, 양현종 이 선수들을 지칭하는 것이냐라고 그렇죠. 이제 또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이제 유김양은 유현진 선수가 1987년생이라 그렇죠. 내년이면 우리 나이로 과거에 이제 따지던 우리 나이면 40살입니다. 40살이에요.
그리고 40살이 이제 이 WBC에 나가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고 뭐 김광현, 양현종 선수 1살 차이 아닙니까? 그렇죠. 88. 이 40살 되는 이 투수들을 데리고 가야 될 정도로 우리가 정말 이 세대 교체가 안 됐다는 네. 것도 심각한 문제고. 그래서 저도 명단을 한번 쭉 봤어요. 베테랑 투수가 누가 있지? 그랬더니 이 고영표 선수가 고영표. 1991년생으로 그렇죠. 지금 올해 규정 이닝에 들어가 있는 투수들 쭉 보면 있고, 물론 또 이 임창규 선수도 있죠. 네, 임창규 있죠. 임창규 선수도 있고, 그리고 박세웅 선수가 95년생, 원태인 선수가 그 다음에 2000년생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그렇죠. 예, 원태인 선수는 사실상 이 소장파의 네. 또 대장격이고, 그렇죠. 예, 결국은 고영표, 박세웅 선수가 그동안 국가대표도 해왔고 이 선수들이 발탁이 돼야 되지만 올해 박세웅 선수가 정말 초반 같은 네. 투구였으면 가겠지만 맞아. 막판에 보여준 이 모습 잔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년 WBC 때 대표팀에 뽑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이래서 고영표 선수는 또 뭐 컨디션에 따라서 뽑을 수는 있겠고 제구가 또 되는 그렇죠. 선수니까 그렇다 보면 말씀하신 대로 저 베테랑이 결국 김진성 목인 거니까 그러니까 이 선수들도 40살인데 저만 생각난 거 아니죠? 네.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 우리 댓글창에는 안우진 없는 것도 되게 안타까워하시고 네. 화이트의 출전은 좀 불투명한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는. 저도 뭐 이렇게 저렇게 들어보니까 네. 화이트는 좀 불투명한 것 같은 쪽으로 결론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진짜 활용할 진짜 저 베테랑 선수가 구창모 어떨까요? 구창모. 구창모 정도는 한번 생각을 해볼 수 그죠? 있겠죠. 내년 이제 컨디션에 따라서. 그렇죠. 어, 근데 이제 왼손으로서. 워낙에 팀에서도 지금 애지중지하는 입장이라 네. 구창모가 과연 어떨지. 소영준 선수. 네. 소영준 선수. 그러니까 소영준 선수도 이제 젊은 투수죠. 그렇죠. 베테랑이 누굴까? 음, 찾아봐도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쓰지 않았던 카드, 이제 뭐 원태인 선수 얘기해줬고 문동주 선수도 있고 하니까 다음 이제 WBC 본선, 그러니까 정식 대회는 좀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모든 선수들이 좀 안타깝다 이런 정도는 아니었어요. 어제 선발했던 정우주 선수 또 중간에 나왔던 박영현 선수는 좀 인상적인 피칭을 보여준 것 같아요. 네. 네, 우주 빼고 다 나가 있어 약간 이 빼고? 정도로 지금 정우주 선수는 너무 기대 이상으로 진짜 좋아요. 너무 잘 왜 던졌고. 한화에서 안 쓴 거야? 네. 이제는 이건 소속팀에서도 선발로 그렇죠. 써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잘 던졌어. 네. 네. 이름이 지우, 집주. 네. 이 정말 저 스페이스 이 그렇죠. 우주를 뜻하는 그 한자입니다. 네. 할머니가 지어주신 건데 정말 우주로 나가야 될 이제 맞아요.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고 그렇죠. 이 정도면 올해 막판하고 또 포스트 시즌도 봤지만 정우주 선수 한화에서도 선발감이네라고 아마 생각을 하면서 미래를 보지 않을까 싶기도 맞아요. 하거든요. 그래서 정우주 선수는 이 한화뿐만 아니라 국가대표로서 일본도 깜짝 놀랐으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갓 고등학교 졸업한 선수가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이번 대회에서 투수진에서 실망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오는 투수마다 다 볼넷이니까 맞아요. 네. 볼넷을 안 주는 투수가 그렇게 예뻐 보이는 거야. 맞아요. 그게 이제 첫날 성형타 맞아 소영타. 서영타. 구위가 뭐 150 나오는 선수도 아니지만 네. 볼넷을 안 주니까 얼마나 예뻐 보여요. 그렇죠. 거기서 스트라이크를 던지니까. 그리고 이제 이 정우주 선수는 볼넷을 하나 줬지만 3이닝을 던졌으니까 네. 그런 모습들. 그리고 또 박영현 선수. 그렇죠. 박영현 선수는 뭐 오성환 선수가 이 자기 후계자가 네. 누구냐고 했을 때 제일 먼저 꼽는 선수가 또 박영현 그렇죠. 선수 아닙니까? 그냥 갖다 꽂는 네. 이런 투구를 하니까 이런 투수들이 결국은 또 희망을 그렇죠. 줬던 그런 대회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명과함이 뭐 완벽하게 좀 드러났던 이번 K 베이스볼 시리즈였던 것 같아요.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그 전주에 이제 체코와의 2게임, 또 이번 그 어제와 그제 도쿄에서 2게임 일본전도 했는데 그래요. 어쨌든 지금 그 같은 조에 소속돼 있는 두 팀이기 때문에 뭐 피해갈 수 없는 두 팀 아닙니까? 미리 예방 주사를 맞는다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또 젊은 선수들에게 이런 국제 대회 경험을 준다는 의미에서도 어찌 됐건 의미 있었던 이번 대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 대회가 없었다면 내년에 WBC 바로 가서 붙어 가지고 이 가능성만 있는 선수들이 그렇죠. 처음 WBC 대회 나가면 오히려 더 긴장이 되겠죠. 맞아요. 그랬는데 이번에 한번 해봤고 선수들도 많은 것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도쿄도 마운드도 한번 서봤고 그렇죠. 했기 때문에
내년 이 WBC 때 조금 더 기대가 될 수 있고 과거에 이제 뭐 그러니까 이 베테랑이라고 하면 이 박찬호라든지 박찬호. 구대성이라든지 그렇죠. 막 이런 선수들급의 서재영이라든지 이 정신적 지주 그리고 팀의 리더로서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투수가 없다라는 것이 조금 걸리기도 하지만 결국은 뭐 있는 멤버로 우리가 돌파를 해야죠. 그럼요. 문동주 선수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이제 더 커질 수밖에 없고 네. 우리가 있는 이 선수들이 성장을 하기를 바라야 되는데 조금 걱정되는 거는 어쨌든 뭐 이번에는 뭐 심판 문제 네. 뭐 핑계를 대자면 도쿄도 뭐 처음 밟아봤고 공인구 문제 이런 것들이 있지만 내년에는 그걸 경험을 해봤다는 것이 이점이 되기도 한데 반대로 지금은 시즌 쭉 오면서 감각이 좀 살아있는 그렇죠. 그래도 시기잖아요. 맞아요. 좀 힘들긴 해도. 근데 내년 3월이면 완전 세팅을 새롭게 새로운 해서 몸을 만들어서. 실전 감각이 떨어진 상태에서 도쿄돔에 갔을 때 또 저 제구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 또 그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어요. 보니까. 그걸 이제 잘 극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젊은 선수들 이제 경험을 쌓았고 앞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투수 쪽에서도 베테랑이 좀 합류하고 타자 쪽에서는 어쨌든 지금 뭐 이정우 선수라든가 네. 김혜성 선수 들어오고 하면 훨씬 더 조금 더 좀 견고해지지 않을까? 네, 이런 타자 기대감을 갖고 쪽에서는 있죠. 뭐 송성문 선수가 그렇죠.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제 메이저리그 갔는데 뭐 첫 시즌부터 막 WBC 나오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겠죠. 이제 뭐 누가 뭐 오더라도 뭐 내야 쪽 신민재 선수도 올해 네. 또 이 리더 프로스의 가능성을 보여줬잖아요. 맞아요. 국제대회 와서도 전혀 쫄지 않고 그러니까요. 공수주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고 그래서 뭐 야수 쪽은 그래도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 네. 노시환이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이 좀 이번에 컨디션이 안 좋았지만 그렇죠. 내년 WBC는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노시환, 김영웅 이런 선수들은 정말 그래서 김영웅도 네. 그렇고 그리고 김도영 선수 뭐 이야기 나오는데 모르겠습니다. 김도영 선수는 결국 몸 상태가 어떠냐 이제 그게 문제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내년 WBC가 되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감을 이번 대회를 통해서 근데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일본의 이제 오탄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선수들이 나올 거잖아요. 멤버들이 아직 안 나오죠. 지금 그런 선수 없는 상태에서 이번 이제 대회를 했던 거고. 그렇죠. 네. 이제 그 사사키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선수들이 야마모토 없었고. 다 나오는 이 그 상황에서 한일전을 했을 네. 때 우리 타자들이 이제 또 어떻게 대응할지는 좀 봐야 되겠죠. 사실은 지금 이제 제가 어제도 이제 그 야구 경기 때문에 저희 그 스페셜 매치 때문에 은퇴 선수들 좀 많이 만났는데 그 친구들이 다 공유하는 얘기가 일본과의 격차는 확실히 좀 느껴지더라. 뭐 어제는 사실은 이제 제가 만났을 때는 1차전만 보고 만난 상황이었는데 결국은 이제 그 우리가 일본도 뛰어넘어야 되겠지만 이제는 대만도 우습게 볼 상황이 아니다. 대만을 되려 좀 이기고 일본과는 정말 선전을 해보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연하죠. 지금 뭐 대만은 이미 뭐 메이저리그 구단들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가 그렇죠. 있는 선수들도 많고. 많아요. 글쎄 이게 이 장단점이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좀 세국 정책을 좀 표군에 있거든요. 고교 선수가 미국 가면 2년 동안 못 돌아오게 만드는 규정을 만든다든지. 흥선대원군이. 여러 가지 그런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국내 리그는 보호를 할 수 있는데 대만은 막 해외 갔다 와라. 가잖아요. 갔다 와서 또 오면 여기 와서 뛰면 되는 거.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서 물론 메이저리그 못 가더라도 AA, AAA 경험을 하면서 달라진 야구, 네. 세계 야구의 그렇죠. 트렌드를 빨리 습득을 하고 강해진 선수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만만치 않은 거죠, 대만도. 심지어 이제 일본에서도 한국도 한국입니다만 대만 야구의 성장세를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WBC 물론 이제 같은 조에다 편성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일본도 일본입니다만 대만으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